용서하라 그리고 성장하라. 이 글은 밥 프록터의 책 불안 무엇인가에서 가져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당신을 위한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밥 프록터 불안 무엇인가 불을 끌어당기는 7일간의 위대한 수업 중 상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에 담긴 글입니다. 한 세미나 참석자가 제게 했던 질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외상 후 성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명상가이자 평화운동가인 마이클 베귀스에게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베귀스에 따르면 과거의 상처를 잊고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성장하기까지 외상 후 성장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이미 벌어진 일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역시 과거에 겪은 나쁜 일 때문에 인생이 꼬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건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 휘둘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베귀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주에 느닷없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꺼내고 폐를 허탈시켜 대동맥판을 교체하는 개흉 수술이었어요. 힘든 수술이었지만 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하고 90일 만에 자동차를 몰고 나가 신나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베귀스에게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 덕분이었죠. 둘째는 좋은 것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는 추수하다라는 말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좋은 점을 추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은 찾을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되니까요. 셋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란 놓아주는 것입니다. 고통이든 상처든 붙들지 말고 놓아줘야 합니다. 나쁜 일을 곱씹는 일을 멈추고 모두 용서하세요. 이것이 외상 후 성장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걸로 될까? 상담사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외상을 극복하려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어렵고 힘들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복잡했다면 저부터가 실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일을 단순화하길 좋아하지요. 당신도 그렇게 하길 권합니다. 단박에 이해할 만큼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사건에 휘둘리거나 사건을 제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서 좋은 것을 추수하고 모두 용서하세요. 저는 예전에 에어포트 마리나 호텔에서 신시아 커시를 만났습니다. 신시아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수백만 달러를 모아 전 세계에 학교를 세우고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당시 신시아는 남편이 떠나버린 일로 크나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시아는 심리 상담을 받고 호텔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신시아와 처음 대화를 나누던 날 제가 물었습니다. 심리치료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9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속에서 분통이 치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심리치료사는 그만 만나시죠. 당신이 분통을 내며 지낼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이 떠오르거든 사랑하는 마음을 남편에게 보내세요. 신시아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는 일은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떠올리며 나쁜 생각을 하는 동안 남편은 10중 8구 좋은 시간을 보내겠지요. 문제는 당신이 남편을 미워하느라 나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신시아는 표정을 바꾸고 제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남편에게 사랑을 보낼 때 그 에너지는 당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인드는 에너지에 형체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아름다운 것으로 전환해서 남편에게 보내는 겁니다. 남편이 그 에너지를 받아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남편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에너지를 보냄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은 당신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란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쁘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곱씹으며 슬픈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픈 과거를 꺼내보고 또 꺼내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픔을 곱씹을 때마다 그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실제로 그 일이 또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는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요? 그런 마음이 좋은가요? 싫다면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 우리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덩어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용서는 경이로운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방황하는 이가 많습니다. 죄책감과 분노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아주 해로운 감정입니다. 제 부모님은 일찍부터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졌고 그 감정을 떨쳐버리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심하게 죄책감을 느껴야 했죠. 저 역시 정신과 의사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4번인가 5번 상담을 받았을 때였어요.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문득 더는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정신과 의사는 용서라는 단순한 개념을 이용해 제가 죄책감을 떨쳐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용서는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 모두 놓아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 당신 마음에 찾아들 때마다 그 일을 붙들지 말고 놓아주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어도 분노하지 말고 그 일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런 짓을 하도록 놔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기억을 붙들어두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용서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도 없습니다. 해로운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은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와 연관지어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해롭기 그지없어요. 나쁜 생각은 당신이 하는 사업을 갉아먹습니다. 소득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사랑이나 우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용서는 성장할 힘을 줍니다. 용서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친구가 늘고 사업이 성장하게 되지요. 죄책감과 분노를 버리고 그 자리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각을 채우십시오.